안녕하십니까, 주식공선생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볼 내용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매매는 전 시간에 배운 돌파 매매처럼 상승이 나온 뒤에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앞전에 본전 탈출, 매물 소화 등 주가 상승에 대한 매도하고자 하는 물량이 줄어들 때쯤에 다시 매수의 힘이 살아날 때쯤 타점을 잡아서 공략하는 매매입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연습하기에는 좋은 매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승 뒤에 조정이 올 때 잠시 주가가 쉬어가면서 손바뀜을 줄 때 몰래 숨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의 장점은 돌파 매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을 줄 수 있고, 적어도 고점에서 사는 내동매매 불나방 같은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조정 뒤에 더 크게 갈 수도 있는데, 매도 타점까지도 앞에 이미 만들어진 고점을 기준으로 전고점을 목표가로 잡아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 다음 파동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라면 눌림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하락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눌림 자리로 예측한 자리까지 오지 않더라도 간혹 그런 경우는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워서 추격을 하다 보면 매수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지지선보다 너무 이격이 벌어지다 보면 만약에 그대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뜻대로 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면 자꾸 손실이 커지고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또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이미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손절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매매를 반복적으로 기준이 깨지기 시작하다 보면 계좌가 순식간에 망가지게 됩니다. 주식 매매가 고수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기준이 무너져도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바꿔나가면서 수익 마무리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에겐 기준을 꼭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눌림 매매에도 단기 수급 짧은 기간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방법과 중장기식으로 가는 눌림목 방식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차트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어떤 종목도 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눌림목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간 차트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볍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도 다 눌림 매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을 싣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눌림을 주는 눌림목, 즉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런 자리가 이제 눌림목이겠죠. 지나고 보니까. 자, 이랬을 때도 우리가 눌림목이다 싶어서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특정적인 구간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하면 이제 손절 대응으로 하는 매매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눌린 구간이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 구간이면서도 여기가 이제 지지선 라인, 여긴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눌림은 이렇게 상승이 나온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려지는 구간, 이게 잠시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힘이 쭉 올라가다가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물론 이 상승분을 이렇게 다 반납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뒤에 대략 뭐 3분의 1 정도 구간까지도 이렇게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 힘이 엄청 강한 건데요. 이렇게 딱 그었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 그러니까 특정적인 구간, 뭐 갭 구간이라든지 뭐 이평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스 하단, 뭐 기준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시고 이런 자리를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승에 대한 이렇게 조정을 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상승은 보통 가격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간을 이렇게 가격을 떨구지 않고 이렇게 기간을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원리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덫을 터놓고 여기다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와라 이러고서 기다리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안 내려간다면 이렇게 딱 선을 앞에 있는 저점을 그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매매의 장점은, 자,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자, 언제 올라갈지도 몰라요. 자, 이럴 때 너무 지루하잖아요. 자, 이렇게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 이렇게 다시 재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손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정한 선, 진입한 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분봉이나 단타할 때도 요거는 다 통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지선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준을 지키고 손절 또는 분할 매수를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샀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물렸는데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여기 또 내릴 수 있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1차, 2차, 3차 요거는 이제 물린 게 아니에요. 계획적인 매매를 된 거고, 만약에 여기 샀는데 물렸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하다 보면 생겨서 다시 또 넣고 또 다시 넣고, 자 이런 경우는 계획적인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려서 돈이 생길 때마다 추매하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그 눌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다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쪽 구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한번 1차례 이렇게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기간과 가격을 이렇게 조정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자 이런 모양도 있다는 거. 약간 중장기관점이죠. 자, 이 상태에서도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서 또 상승하고, 자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여기 때도 보면은 중요한 거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싫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여기 특정적인 구간을 처음에 이런 처음에 출발하는 이런 기준봉이 생기는 이런 라인을 깨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되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눌림을 줬는데요. 그만큼 상승도 크게 줬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무조건 뭐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막 사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저런 매매를 이렇게 삼각수렴이라든지 또는 박스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또는 이런 이평선 특정적인 구간을 넘어갈 때 이런 때를 찾아서 우리가 타점을 공략하는 거겠죠. 자, 이 매매의 장점은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자 그런 매매, 아까 전에 나왔던 그런 차트에 다르게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 다시 또 상승을 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자 상승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오래 줬는데, 이런 종목도 이런 식으로 눌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돼요, 눌림. 물론 이제 안에서도 작은 파동을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이런 이렇게 눌림이 나오잖아요. 일정 구간에서. 자 보시면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올라가고, 자 내렸을 때 조정은 이렇게 거래량을 줄여들고. 자 이때 보면은 또 다른 건요, 우리가 보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자 기준봉이 생기면서 이평선이 뒤늦게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보통 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매매하기가 좀 꺼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준을 정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선에서 딱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추격을 하게 되면 평단이 여기로 맞춰지기 때문에 요만큼의 또 평단에 대한 손실이 또 생겨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또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는 손실이 더 커지고 손절하기가 또 힘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또 물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 매매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조정. 그러니까 눌림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런 N자 파동의 눌림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요 같은 경우도 뭐 중간이라든지 뭐 이쪽 살짝 위에 또 이렇게 하단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상승에 대한, 자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해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은 팔 수도 있고, 또는 앞전에 본전 이렇게 본전이라든지 조금 손실이지만 조금 나 여기서 팔아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자 그런 사람들을 살짝 쉬었다가 손바뀜을 시켜주고 거래량은 이렇게 죽으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 생겼다가 줄어들고, 자 그래야 다시 재상승을 이렇게 재상승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그러니까 설명드린 거는 앞전에 이런 고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기다 절반 또는 여기 위에 돌파하면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격을 떨구지 않고 원만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강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도 이렇게 기간이 가면서 가격도 올라가는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조정 그 눌림 모양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앞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거래량은 죽고 다시 이런 데서 지지받는다면 이런 데서 1차 매수를 해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만큼 떨어지고 나서 이탈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 대한, 여기서 하락에 대한 음봉이 나온 후에 양봉이 나오는 이런 지지선이 만들어진다면 그때서 다시 또 분할 매수, 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까지 뭐 손절선을 잡았다 했을 때는 분할로 그냥 뭐 50만원, 뭐 200만원, 예를 들어 뭐 그냥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갈 수도 있고, 만약에 요까지 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올라간다면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다가 이렇게 수익이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충분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돌파할 때 이 시점을 이런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시점을 또 매수 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눌림이 나온 후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돌리면서 이런 바닥에 있는 이것을 다시 돌파할 때, 재돌파할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한다고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상승의 무게를 두고서 이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래 됐을 때 이렇게 양봉 나오고 도지 나와준다 그러면 여기서 뭐 1차 매수했다가 만약에 내려가면 또 지켜봐야겠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뭐 특정적인 구간이 내려온다면 거기서 또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또 2차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굳이 2차 매수를 하지 않아도 만약 주가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대로 홀딩하는 거고, 나는 조금 욕심을 내보겠다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물량, 여기에 대한 물량,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럼 조금 더 나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산 거는 바로 손절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계획을 잡고 하시면 그래도 내동 매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 눌림목 매매의 요점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상승이 나온 뒤에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다시 매수세가 다시 붙을 때, 그때가 이제 좋은 매수 적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구간이다, 어느 정도 오면 이 종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구간, 그런 구간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도 다 그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모습도 또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눌림.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작은 스윙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 일주일 이내 그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매매인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또, 자, 이게 상승에 대한 눌림, 여기가 눌림목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서도 짧게 먹는 사람들은 여기서 짧게, 여기 눌림, 여기서 똑같이 상승에 대한 눌림, 자, 이런 식으로 짧게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크게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 이격이 좀 벌어지는 모습, 이렇게 나왔다가 또 눌림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또 매수를 또 해볼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이렇게 눌림 나오고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 눌림 구간인데 이거는, 자, 보시면 아까 전에 같이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승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자, 하락해서 이렇게 행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눌림이라는 게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상승 한번 주고 내려와서 여기서 눌림 구간에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갖고 물량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 손바뀜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내려가서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또 재상승하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 그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은,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기다려가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덫을 놓고
기다렸다가 그 자리가 오면 우리가 여기서도 한 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줄여가는 모습이죠. 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여기까지 상승이 왔는데 눌림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눌림 아니냐 했을 때 작은 요 차트만 볼 때는 그렇게 가늠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앞전에 이제 이런 것도 또 살펴봐야겠죠. 일단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실패 사례죠. 앞에 있는 매물도 있었고 아직 뭐 정말 여기는 올라가다가 여기 얻어맞는 그런 그림, 여기서 고점 신호가 나오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목 선정을 일단 하지 않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 실패한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상승했다가 눌림 주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상승에 대한 눌림, 여기가 만약에 하락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춤에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팡 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사서 내려간다고 여기는 눌림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눌림목 매매할 때도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그러니까 분봉에서도 그렇고 단타나 똑같아요. 다 단타하다 물려서 스윙 갔네 이제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을 동반하고 자, 조정을 줄 때 눌림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어져야 된다. 자, 요것만 단순히 외워가지고 위에서 물량을 다 털어먹고 내려가는 종목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도 종목 나름이에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법들이며 이런 것들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시간에 돌파 매매의 장단점, 그러니까 스윙 매매의 오늘은 장단점. 그러면은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수익 날 수도 있고 빠르게 결정이 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했을 때 내동 매매도 여기 같은 경우 좀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부추길 수 있고 호가나 이런 게 빠르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밑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내동 매매나 이런 불나방 적어도 이렇게 초고점에서 물리는 일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돌파 매매의 장점과 또는 이렇게 스윙 매매를 주로 하는 이런 눌림목 매매의 장점을 조금 합쳐서 어느 정도 좋은 것만 빼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